내일 16년 만에 처음으로 독재자가 질 수도 있는 선거가 열려. 근데 이 나라 빵값이 1년 만에 81% 올랐어. 집값은 10년 만에 290% 폭등했고 청년 57%가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해. 2024년에는 실제로 역대 최다 4만 명이 짐을 쌌어. 근데 여론조사는 야당이 58대 33으로 압도적이거든. 그러면 내일 정권이 바뀌면 다 해결될까? 아니야. 이 나라에서는 여론조사가 이긴다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아니야. 헌법, 법원, 언론, 선거구까지 전부 한 사람이 바꿔놨거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부다페스트라는 도시가 있어. 다뉴브강 위로 야경이 쏟아지고 온천이 유명하고 맥주가 싸. 매년 2천만 명이 찾아오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야. 인구가 950만인 나라에 관광객이 2천만이야. 인스타그램에서 보면 진짜 아름다워.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져. 헝가리는 2004년에 EU에 가입했어. 그때 국민들은 진심으로 기대했거든. 유럽의 일원이 되면 경제도 좋아지고 삶도 나아질 거라고. 실제로 EU 지원금이 수백억 유로 단위로 들어왔어.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 삶이 어떻게 됐냐면 빵값이 1년 만에 81% 올랐어. 81%면 1,000원짜리 빵이 1,810원이 된 거야. 그것도 한 품목만 그런 게 아니라 식품 물가 전체가 49.6% 폭등했어. EU 27개 나라 중에서 1등이야.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을 때는 25.7%까지 찍었어.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가격이 2배 가까이 뛴 거지. 집은 더 심해. 10년 동안 집값이 290% 올랐어. EU 27개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야. 임대료도 같은 기간 109% 뛰었어. 월세가 2배가 됐는데 월급은 오히려 깎였어. EU 전체에서 실질 임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야. 벌이는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2배가 된 거지. 한국에서 집값 올라서 힘들다고 하잖아. 근데 헝가리는 그걸 훨씬 빠른 속도로 겪고 있는 거야.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더 답이 안 나와.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3.4%를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0.3%야. 목표의 10분의 1밖에 못 채운 거지. 그 사이에 경기 침체도 2번이나 왔어. 나라 빚도 심각해. GDP 대비 공공부채가 73.3%인데 동유럽 평균이 32%거든? 2배가 넘어. EU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아간 나라 중 하나가 오히려 빚더미에 앉은 거야. 관광객한테는 야경이 예쁜 나라야. 근데 거기서 월급 받고 집세 내고 장 보는 사람한테는 매달이 전쟁이야. 근데 이 나라 청년들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청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라를 떠났어. 헝가리 청년의 57%가 해외로 떠나고 싶다고 답했어. 절반이 넘는 거야.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짐을 싸는 사람도 늘고 있어. 2024년에는 역대 최다인 4만 1,300명이 나라를 떠났어. 대부분 40세 미만, 의사, 엔지니어, IT 개발자. 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 인구가 95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빠지면 뭐가 남겠어? 병원에 의사가 모자라고 공장에 기술자가 부족해져.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 남은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더 많은 사람이 떠나. 악순환이야. 인구 감소 추세도 멈추질 않아. 950만이 계속 줄고 있어.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하잖아. 도대체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건지. 한 남자가 있어. 오르반 빅토르. 1963년생. 이 사람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면 믿기 어려울 거야. 1989년 6월 부다페스트 영웅광장.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26살이었던 이 청년이 마이크를 잡았어. 소련군은 철수하라. 자유선거를 실시하라. 소련 탱크가 아직 헝가리 땅에 있던 시절이야. 목숨을 걸고 공산 독재 체제에 정면으로 맞선 거야. 그날 오르반은 헝가리의 영웅이 됐어. 유럽 전역에서 뉴스가 나갔고 자유의 상징이 됐어. 근데 그 영웅이 지금은 16년째 권력을 놓지 않고 있어. 2010년에 집권한 이후로 한 번도 자리를 내려놓은 적이 없어. 자유를 외치던 26살 청년이 62살 독재자가 된 거야. 36년 만에 반전이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오래 집권한 게 아니야. 나라 전체의 구조를 바꿔버렸어. 헌법,
법원, 언론, 선거구까지 자기가 절대로 지지 않는 게임판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 남자가 16년 동안 뭘 했는지 알면 왜 선거가 열려도 바뀌기 어려운지 이해가 돼. 단순히 오래 집권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경기장 자체를 바꿔버렸어. 먼저 언론. 오르반은 자기 편 매체를 캐스마라는 재단 하나에 몰아넣었어. 거기 소속 매체가 약 500개. 헝가리 뉴스 미디어의 80%가 친정부 성향이야. 국가 광고비의 85%도 이쪽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정부 비판하는 언론은 돈줄이 마르고 정부 편 언론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든 거지. 심지어 이 재단 합병을 국가 전략적 중요 사안으로 지정해서 경쟁당국 심사까지 면제시켰어. 언론 자유 순위가 180개국 중 68위인 나라야. EU 회원국이. 그 다음은 사법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랑 검찰수장에 전부 자기 사람을 심어놨어. 이게 왜 무서우냐면 이 사람들의 임기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내일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새 정부가 법을 바꾸려 해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하면 막히는 거야. 법을 만드는 사람은 바꿨는데 법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대로인 거지. 선거도 손봤어. 선거구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다시 그렸거든.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야당이 이기려면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3에서 6%포인트 차이로 이겨야 겨우 과반이 가능해. 절벽에 매달려서 축구하는 수준이야. 근데 돈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돼. 이 남자가 EU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알면 진짜 소름 돋아. EU가 헝가리에 준 지원금이 수백억 유로 규모인데 오르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에서만 EU 지원금 4천만 유로 이상을 두정하게 썼다는 게 EU 부패감시기구 조사로 확인됐어. 결국 EU가 약 220억 유로를 동결하고 63억 유로를 제재했는데 그중 10.4억 유로는 기한이 지나서 아예 영구 소멸됐어. 국민 세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 사라진 거야. 그러고도 선거 때는 연금 추가 지급하고 청년 소득세 면제하고 이런 선심성 지출을 18에서 20억 달러씩 뿌려. 심판도 바꾸고 경기장 크기도 바꾸고 중계방송도 자기 사람한테 맡기고 입장료 수익까지 가져간 거야.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지. 국제사회에서도 오르반은 골칫거리야. EU가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 대출을 해주려는데 오르반이 혼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든. 독일 총리가 심각한 둘충행이라고까지 했어. EU 안에서 EU를 흔드는 나라. 그게 지금 헝가리야. 자, 그러면 내일 선거에서 이 체제가 정말 무너질까? 여론조사만 보면 답은 나와 있어. 야당 티서당 58%, 오르반의 피데스 33%, 25%포인트 차이야. 의석 전망도 티서가 138에서 143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전체 199석이니까 3분의 2인 133석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야. 이 3분의 2가 왜 중요하냐면 오르반이 16년 동안 만들어 놓은 헌법을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거든.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야 진짜 변화가 가능해. 야권 중소정당들도 후보를 사퇴하면서 사실상 단일화가 됐어. 2024년에는 오르반이 아동 성학대 은폐자를 사면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사임하고 법무장관이 사퇴하는 스캔들까지 터졌어. 피데스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거기에 삼성 SDI 환경 스캔들까지 겹쳤어.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헝가리는 법인세가 9%로 EU에서 가장 낮아. 이 조건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대거 유치했거든. 삼성 SDI, SK온, LG에너지 솔루션. 한국 배터리 3사가 전부 들어갔어.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쏟아부은 보조금만 약 38억 유로야. 근데 헝가리 괴드에 있는 삼성 SDI 공장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분진이 허용 기준의 최대 510배를 초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어. 더 심각한 건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배터리 산업 투자 위축을 우려해서 비공개로 묻었다는 의혹이야. 국민 건강보다 투자 유치가 먼저였던 거지. 야당 대표 마자르는 이걸 총선 핵심 쟁점으로 들고 나왔어. 정부가 독성 수치를 은폐해왔다면서. 한국 기업이 헝가리 총선의 뇌관이 된 거야. 미국까지 끼어들었어. 2월에는 누비오 국무장관이 부다페스트에 왔고 총선 직전인 4월 7일에는 벤스 부통령이 축구 경기장에서 오르반 재선 지지 연설을 했거든. 미국이 다른 나라 총선에 이렇게 대놓고 개입하는 건 이례적이야. 근데 웃긴 건 벤스가 다녀간 뒤에
오히려 오르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 외부 세력이 우리 선거에 간섭한다는 반감이 작용한 거지. 지금 헝가리 총선은 단순한 국내 선거가 아니야. 이유는 오르반이 지길 바라고, 미국은 오르반이 이기길 바라고. 인구 950만 작은 나라 하나를 두고 강대국끼리 사실상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보면 오르반이 질 것 같지? 근데 이 나라에서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야. 일단 게리맨더링. 야당이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최소 3에서 6%포인트 차이로 이겨야 과반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거기에 조사기관마다 결과가 달라. 한 연구소는 오히려 피데스가 근소하게 앞선다고 봐. 여론조사를 고지곳대로 믿기 어려운 거지.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거야. 설령 내일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오르반이 심어놓은 사람들은 자리에 남아. 헌법재판소, 미디어위원회, 검찰, 전부 피데스 사람이야. 이 사람들의 임기가 끝나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해. 티서당이 3분의 1을 못 넘기면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고 이 체제를 청산하는데 수년이 걸릴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야. 2025년에 헝가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후에 받는 돈보다 내는 돈이 더 많은 나라가 됐어. 공짜 돈의 시대가 끝난 거야. 새 정부가 들어서도 곳간이 비어 있어. 선거는 운전자를 바꾸는 거야. 근데 도로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운전자를 바꿔도 차는 같은 방향으로 미끄러져. 16년 동안 콘크리트로 굳혀놓은 도로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헝가리 국민들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어쩌면 진짜 싸움은 선거 다음 날부터 시작이야.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워. 다뉴브강 위로 국회의사당에 불이 켜지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풍경이야. 근데 그 야경 뒤에서 빵값은 81% 올랐고 집값은 290% 뛰었고 청년 절반 이상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해. 이 위기를 만든 체제가 16년 동안 뿌리를 내렸어. 내일 선거에서 운전자는 바뀔 수 있어. 근데 기울어진 도로는 하루 만에 고칠 수 없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국 하나가 보여. 제도는 사람보다 오래 남는다는 거야.